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은 잘못된 선택을 한다. 하지만 어떤 선택은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바꿔버린다. 이 남자의 이야기가 그렇다. 그의 이름은 이정훈. 올해 42. 한때 잘나가는 영업팀장이었다. 늘 말끔한 정장 차림에 반듯한 머리. 누구보다 성실했고 책임감 강한 사람이었다. 거래처에서는 그를 믿을 만한 사람이라 불렀고 팀원들은 그를 롤모델이라 했다. 그의 집엔 사랑하는 아내와 초등학교 3학년인 아들이 있었다. 매일 아침 아이의 손을 잡고 학교 앞까지 데려다 주는 게 그의 일상이었고 주말마다 가족과 함께 공원에 가는 게 가장 큰 즐거움이었다. 그는 그저 평범하지만 행복한 사람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행복은 언제나 사소한 틈에서 무너진다. 출장을 갔던 어느 날 밤이었다. 거래처 접대가 끝나고 동료 몇 명이 호텔 근처 바에서 카드 게임을 하고 있었다. 형, 한 판만 해요. 딱 1,000원짜리 재미로. 그 한마디에 정우는 무심코 자리에 앉았다. 그날 그는 우연히 운이 좋았다. 초보였지만 연달아 3번을 이겼고 주변에서 형 운 좋네요 라며 웃었다. 그 짜릿한 순간 그의 뇌리에 낯선 전율이 스쳤다. 이게 이런 맛이구나.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회사 일보다 게임의 장면이 자꾸 떠올랐다.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작은 호기심은 빠른 속도로 불길처럼 번져나갔다. 며칠 후 그는 혼자 온라인 포커 사이트에 접속했다. 처음엔 1,000원, 5,000원. 이긴 날엔 기분이 좋았고 진 날엔 분했지만 다음엔 이길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그는 이미 수백만 원을 잃고 있었다. 아내는 눈치를 채지 못했다. 그는 카드값을 아끼고 점심도 편의점에서 해결하며 잃은 돈을 채워 넣었다. 하지만 도박의 세계는 그런 식으로 채워질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한 번 잃으면 더 큰 판으로 들어가야만 본전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는 점점 늦게 퇴근했고 주말엔 회사 일 좀 한다며 나갔다. 사실은 도심의 불법 도박방에 있었다. 담배 연기 자욱한 공간, 사람들의 숨소리, 딜러의 손끝. 그곳은 현실보다 더 현실 같았다. 그는 그 안에서 자신이 살아있다고 느꼈다. 그렇게 1년이 흘렀다. 정훈의 신용카드는 이미 한도 초과였고 대출은 3개 은행에서 묶여 있었다. 그는 결국 아내 몰래 사채까지 손을 댔다. 한 달만 쓰고 갚겠습니다. 그 한마디로 시작된 지옥의 고리. 그는 매달 독촉 전화를 받으며 살았다. 아침엔 영업팀장이었지만 밤엔 돈에 쫓기는 도망자였다. 그리고 어느 날 모든 게 터졌다. 회사에서 장부에 허위 경비가 걸려 감사가 열렸다. 정우는 회사 자금을 일부 돌렸었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다. 퇴직금은 빚쟁이들이 가져갔고 통장에는 37원만 남았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집 앞엔 낯선 남자 2명이 서 있었다. 그들은 사채업자였다. 정훈 씨, 돈 좀 얘기하죠. 그들의 말투에는 여유가 없었다. 그날 이후 아내는 아이의 손을 잡고 짐을 꾸렸다. 당신, 이제 우리한테 오지 마. 그 한마디는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렸다. 그녀의 눈엔 눈물보다 분노가 더 많았다. 정우는 거리로 나앉았다. 회사도 가족도 친구도 모두 사라졌다. 겨울이었다. 그는 편의점 컵라면 하나로 하루를 버텼다. 길가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그때 처음으로 울었다. 사람들이 지나가며 그를 흘깃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그의 눈물은 얼어붙은 바닥 위로 떨어졌다. 며칠 후 그는 낡은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그 속엔 아내와 아들의 사진이 있었다. 함께 웃던 사진, 생일 파티, 놀이공원.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아내 번호를 눌렀다. 하지만 신호음만 울렸다. 그리고 문득 아들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다. 아빠, 우리랑 약속했잖아. 이제 그 이상한 카드 안 한다고. 그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멈춰 세웠다. 그는 다음날 새벽 노숙자 쉼터로 향했다. 낡은 신발, 허름한 옷차림. 하지만 그날 이후 그는 진심으로 다시 살기로 결심했다. 새벽엔 쓰레기를 주워 팔고
낮엔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했다. 손에는 굳은 살이 박였고 허리는 늘 아팠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밤엔 쉼터 구석에서 일기장을 꺼내 자신을 향한 반성문을 썼다. 나는 내 가족을 잃은 죄인이다. 하지만 언젠가 그들에게 다시 갈 수 있기를. 그의 하루는 지독히 고됐다. 하지만 그는 그 고통 속에서 오히려 마음의 평화를 배웠다. 돈보다 명예보다 다시 가족과 밥 한 끼 먹는 꿈을 간절히 바랐다. 1년이 흘렀다. 그는 조금씩 삶을 되찾았다.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 일부터 시작해 지금은 조그마한 배달업체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는 한 달에 조금씩 빚을 갚았고 담배를 끊었다. 주말이면 공원 벤치에 앉아 아이들이 뛰노는 걸 보며 혼자 미소 지었다. 저 중에 내 아들도 있을까? 그는 어느새 도박 대신 새벽 공기의 냄새를 사랑하게 됐다. 그리고 어느 봄날 그는 다시 용기를 냈다. 5년 만에 아내의 집 앞을 찾아갔다. 손에는 낡은 꽃 한 송이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봉투 안에는 그가 손수 쓴 편지가 있었다. 미안하다. 하지만 나 다시 사람답게 살고 있어. 초인종을 눌렀을 때 손이 떨렸다. 문 너머로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다. 누구세요? 그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다. 나야 정훈이야. 문은 열리지 않았다. 하지만 창문 너머로 조심스레 아들이 고개를 내밀었다. 아빠. 그 한마디에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아들도 아내도 울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서로를 꼭 껴안았다. 그 후로 정우는 매일같이 일했다. 돈을 벌어 빚을 갚고 가족과 함께 밥을 먹는 그 단순한 행복을 되찾았다. 그는 새벽마다 출근 전 거울을 보며 다짐했다.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겠다. 지금 그는 작은 배달 트럭을 몰고 다닌다. 손님들에게 웃으며 인사하고 일 마치면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는다. 아들은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고 가끔 아버지에게 말한다. 아빠, 이제는 진짜 멋져요. 그 말이 정훈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상이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난 도박이 아니라 가족한테 올인할 걸 그랬어요.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시작에는 반드시 진심 어린 후회와 노력이 필요하다. 정훈의 이야기는 단 한 번의 선택이 얼마나 무서울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리고 동시에 사람은 누구나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증명한다. 당신이 진짜로 잃고 있는 건 돈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언제나 당신 곁에 있습니다.